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나만의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1000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1000명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 800명을 공개홀에 전부 앉혔어요. 전부 이산가족도 전부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송 30분 만에 145태 때 부산에서 헤어진 사촌 남매를 찾는다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신영숙 씨가 8남매를 찾겠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7명이 달려온 거예요. 그게 뭐든 자, 이산가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산가족 하면 이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거의 조건반사처럼 떠오르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 TV를 보신 분이라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바로 1983년에 방송됐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아유, 자동반사 들으면 눈물 나오는 버튼. 아, 이건 정말. 8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네. 뭐 남 MC랑 제가 동갑이니까 예.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6학년 때. 불구하고 보고 계시는 집안 어른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시니까 저도 이제 따라 울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휴전 30주년을 맞아가지고 83년도니까 이제 그 한 번은 라디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이제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반응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시청률 78% 찍었어요. 78%. 그리고 138일 연속 생방송 시간으로는 453시간 45분. 지금 이것도 최장기간 단일 주제 연속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거든요. 자, 이 노래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프로그램 하나가 방송되었습니다. 33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 길 없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아, 저 아나운서 두 분도 생각이 나네요. 138일 동안 연속으로 했다고요? 네. 생방송으로. 계속. KBS로 빨리 와! 야, 언니가요. 야, 너 지금 몇 살이지? 나이 어떻게 몰라요. 똑같이 그러니까 진짜 닮았어. 화면에 등장하면 우리 시청자가 뭔지 알았어요. 느낌이 딱 오죠. 역시나 담배다, 담배다. 이거 안 물어도 되는. 이제 죽어도 원하지 않어요. 아예 이럴 수가 없어요. 나안 죽었죠. 그래. 해외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취재를 왔고 KBS 앞에 광장 보세요.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이 만났네. 진짜 많이 만났네.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냥 나라가 한 반년 동안 딱 뒤집어진 거예요. 오로지 이 얘기만 있었고 보면은 이제 텔레비전을 딱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얘기마다 하나하나가 조그만 소설이거든. 그 작은 사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있냐면은 잭팟이 터져요. 잠깐 생방송을 중지하고 어디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화면이 딱 나오면 화면이 딱 분할 화면이 나오거든요. 딱 보면 아까 보셨죠? 딱 보면 알아 그냥. 시청자가 뭔지 알았어. 딱 보면 알아. 이건 무조건 가족이야.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의미가 컸던 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피난길에 뜯어져서 헤어져서 같은 남한 땅,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연락도 못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거거든요. 당시에 이산가족을 찾았다라는 사람은 일단 그때는 이제 철도청이었어요. 지금 코레일이지만 철도청이
돈도 안 받고 기차 태워서 일단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만나야 되니까. 국민이 도와주는. 거기다가 고속버스도 요금 안 받아요. 먼저 타라고 빨리빨리 보내주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이제 노동부가 있었는데 이산 가족을 찾은 근로자는 특별 휴가를 주도록 지시하고 장려했고요. 저때 이제 KBS 여의도 광장에 아까 우리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엄청나게 많은 벽보가 붙었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우리말을 한글을 글자로 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와서 벽보를 대신 자원봉사로 써주기도 하고 무료로 뭐 어묵을 나눠준 사람들, 돗자리 나눠준 사람들, 신문지 나눠준 사람들 전 국민이 꼭 이산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같이 만들어진 방송이었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82년도까지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회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자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가족을 만나신 분은 빨리 밤차 타고 서울 여의도로 올라오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때 기억이 나요. 아, 그랬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요 이산 가족 상봉 프로그램 때문에 또 한 명이 스타가 됩니다. 바로 가수 설운도. 맞아요. 설운도 씨가 바로 1년 전인 82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집 데뷔 앨범에 이제 그 아버님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히트를 못 쳐요, 이게요. 그래서 묻힐 뻔했거든요. 근데 마침 딱 그 1년 후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작사가 그 박건우 씨한테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밤에. 가사 다시 쓰라고. 그래서 바꾼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으로 개사를 했는데 반나절 만에 개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딱 KBS에 줬는데 이거 맞잖아. 이게 주제곡이 된 거예요, 이게요. 시청률이 78%잖아요. 설운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잠시 들어보시죠. 비가 오나. 서른도야, 서른도야? 방송의 중간중간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저렇게 이제 노래를 넣고 해서 이제 했던 거죠. 브릿지로 썼던 거죠.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동맹이께 불러봅니다. 80년대 이 26살의 모습이야. 저 당시에는 좀 다들 노숙했어요. 회춘하신 거죠? 더 젊어지셨어요. 지금. 길만 임하셨네. 아, 저도 이거 방송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해방이 된 이후에부터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53년도 전쟁 이후에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북한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정말 나도 울컥울컥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시겠군요. 그래서 혼자 달려오셨어요. 심정혜 씨, 이쪽 공개 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하면 정말 대단하고 좀 역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MC를 또 어떻게 맡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1981년에 이제 지금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 아침 8시 반이라 스튜디오 830 그때가 이제 칼라 텔레비전 처음 방송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8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33년 됐고 또 휴전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기획 특집을 해보자 해서 그 중간에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해서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9가족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시고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 내내 전화는 너무 많이 오는데 한 가족도 상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나만의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그런 반향을 본 다음에 6월 30일에 시작할 때는 이미 저희가 그날 하루에 1000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1000명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 800명을 공개홀에 전부 앉혔어요. 전부 이산가족도 전부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송 30분 만에 1.4.5태 때 부산에서 헤어진 사촌 남매를 찾는다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신영숙 씨가 8남매를 찾겠다고 하는데 30분 만에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우리 모두 긴장하고 막 있고 우리 막 자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달려온 거예요. 방송국으로. 방송국으로 KBS 여의도로 생방송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 12시면 방송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는 밤 12시면은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이제 방송 종료 멘트가 나갈 때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PD가 그 당시에 지금의 문체부 문공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지금 이대로는 그냥 접을 수가 없다.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달라. 해가지고 2시 반까지인가 했어요. 참 야단났네요. 네, 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꼭 한 번만이라도 좀 비춰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정말 지금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첫날 36가지고 상봉한 거예요. 36가지요? 말이 돼요? 36가지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상해 주셨는데 저기 6.25 전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KBS 미술부에서 밤 새우면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막 그 수없이 들어오는 거를 사연판을 막 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여의도 광장에는 뭐 그 사연판 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못 나오죠.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KBS 본관 벽은 저 위에까지 사다리 인간 사다리까지 해서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은 뭐 곡간 모자 쓰고 무등 태우고 뭐 심지어 그 크레인 저 위에 끝에까지 붙인 것도 있었어요. 눈에 띄고 싶어서 이거 눈에 띄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전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판이 뭐냐면 본인 이름 모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름,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고아원에서 이름 지어줬어요. 전 지금도 전 아직도 그게 숙제라고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뭐 여기 목에 흉터 있음, 흉터 가지고 아니면 뭐 등 뒤에 무슨 흉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놀 때 그 기억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로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연판 속에 정말 또 그 당시에는 정말 할머니들은 많이 배우질 못해서 글씨를 모르시잖아요. 그 이름도 희한한 이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 적는 대학생들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종이도 많았고 맞아요. 특히나 사연을 다 적었는데 빼곡히 다 적었는데 못 적은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지까지 20만 장 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네. 글씨가 조금 나중에 되니까 바르게 쓴 글씨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이니까 춘천 368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연판 위에 색깔. 이게 색깔을 또 지역별로 다르게 또 해놨었어요. 글씨는 지금 다른 분이 써주신 글씨가.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네.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서 들고 온 것도 많았고.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정리가 해주면 돼서. 똑바로 쓰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글씨 잘 쓰는 대학생들까지 또 KBS 직원까지 한 1,60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워낙 긴 시간이니까 밤낮 불철주야 정말 가리지 않고 썼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네네. 138일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방송을 기획하실 때 야 우리 한 100일 이상 생방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스텝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반응,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이제 138일의 동력이 생긴 건데 길게 방송할 때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6시간 35분이었어요.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틈도 없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지방 나와주세요. 이제 제주 나와주세요. 아니면 부산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금 거기 긴 약간의 넘기고 나서 잠깐 뭐 화장실 간다든가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는 도저히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김동건, 신은경 씨가 와서 또 진행을 해주면 잠깐 숨 돌리고 다시 또 들어오고 황인용, 강부자 씨도 일일 MC도 하셨었어요. 맞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웅담도 보내고 이거 용둔약인데 당신 화면으로 보니까 요거 너무 될 것 같이 이렇게 지어서 한재 보내오고 이런 것들이 그 역사를 같이 써내려고 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냥 함께 했네요. 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